내가 당신 살렸어요. 미안한데,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어. 71살 아내는 집 팔고 가게 접고 밤낮으로 남편을 간병했는데 완치 후 첫 마디가 각자 살자였습니다. 남편은 40년 전 첫사랑과 새 인생을 시작하려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반씩 나누고 법적으로 정리합시다. 과연 암투병 남편을 살린 71살 아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 재개발 예정구역, 곧 철거될 빨간 벽돌 단층 주택이 한 채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빛바랜 페인트 자국이 남아 있었고 대문 옆 우체통은 녹이 슬어 붉은색이 다 벗겨진 상태였죠. 이 동네에선 이미 절반 이상의 집들이 비어 있었어요. 창문마다 합판이 덧대어져 있었고 골목마다 철거 예정을 알리는 노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정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걸레를 널었어요. 71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물기를 꽉 짜낸 걸레를 펼쳐서 난간에 걸치는 동작 하나하나가 오랜 세월 반복된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죠. 집 안거실에는 아직도 미용실 의자 2개가 놓여 있었어요. 5년 전에 가게 문을 닫았지만 차마 치우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서 몇 명이나 머리를 했을까? 정말수는 낡은 의자 등받이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손때가 묻고 또 묻어서 인조 가죽이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미용실 간판이 걸려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나무 간판에는 말순 미용실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수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서 애들 키우고 밥 먹고 살림 꾸려왔는데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어요. 2 아들을 낳고 키웠고 미용실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손님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들, 아이들 학원비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파마약 냄새를 맡던 날들이 모두 이 집안에 스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집도 이 동네도 모두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박성호가 앉아 있었어요. 74살의 박성호는 건강 프로그램만 틀어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항암 치료로 몸무게가 10kg 넘게 빠져서 뼈만 앙상했던 사람이 지금은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나고 있었죠. 정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미역국이 좋다고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미역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참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여보, 오늘은 국 끓였어요. 미역국이에요. 정말수는 국그릇에 국을 담아서 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김치, 나물 몇 가지. 소박한 상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아, 그래요. 박성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텔레비전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건강 프로그램 진행자가 뭐라고 떠들고 있었지만 박성호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채널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수는 맞은편에 앉아서 밥을 떴어요. 남편의 얼굴을 보다가 국그릇을 보다가 다시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말을 걸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죠. 요즘 박성호는 말수가 부쩍 줄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맛있다,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완치 판정받고 나서부터인가. 정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암이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박성호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었습니다. 기쁘다기보다는 뭔가 홀가분해 보였달까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어깨가 펴졌었죠. 그런데 정말순을 보는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텔레비전 소리, 밖에서 들리는 공사장 기계음만 방안을 채웠습니다. 정말수는 밥 한 술을 뜨다가 그만 목이 메었어요. 억지로 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내가 집 팔고 가게 접고 병원비 댔는데 이 집은 원래 정말순과 박성호 공동 명의였습니다. 그런데 박성호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비며 항암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았어요. 미용실도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들한테 폐업 인사를 할 때 정말수는 눈물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원장님, 어디 가세요? 남편이 아파서요. 잠깐 쉬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접는 거였죠. 단골 손님들이 섭섭해하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집도 팔고 가게도 접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을 버텼어요. 병원 오가며 간병하고 약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박성호가 구토하면 등을 쓸어주고 잠 못 이루면 옆에 앉아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밥숟가락을 들지 못하면 정말순이 직접 떠먹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순은 진료실 밖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살렸다는 안도감이었어요. 그런데 박성호의 태도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무표정한 얼굴이 많아졌어요. 정말순이 뭘 해줘도 그래 한마디로 끝났죠. 밥상을 차려도 빨래를 해줘도 약을 챙겨도 무덤덤했습니다. 정말순은 국그릇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박성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건강 전문가가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박성호의 눈빛은 공허했어요. 저 사람 마음속엔 지금 뭐가 있을까? 정말수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한 예감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꾸 솟아올랐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정말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옷을 챙겨놨어요. 깨끗하게 다린 셔츠와 바지, 양말까지 가지런히 놓아뒀죠. 박성호는 말없이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날씨 좀 쌀쌀한데 겉옷 하나 더 걸치고 가세요. 정말순이 재킷을 건네자 박성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죠. 정말수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고 박성호는 빈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어요. 예전엔 자리 양보하던 사람인데
정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프기 전 박성호는 그래도 남들 눈치는 보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이나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양보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체열을 하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과 피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치 상태 잘 유지되고 있어요. 수치도 정상이고 특별한 이상 소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순이 인사를 했지만 박성호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진료실을 나오면서 정말순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완치 잘 유지되고 있다니까요. 그러게요. 박성호의 대답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병원 앞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면 늘 이곳에서 떡볶이나 순대를 사 먹곤 했죠. 두 사람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정말수는 떡볶이를 주문했고 박성호는 어묵을 시켰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아서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분식집 안에는 학생 몇 명과 직장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정말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 좋다니까 마음이 놓여요. 박성호는 대답 대신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빨간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정말수는 떡볶이를 한 개 집어서 입에 넣었죠.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때 박성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정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말순 씨. 박성호는 정말순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그냥 이름으로요. 정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이제 각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정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각자 산다고요? 떡볶이를 삼키려던 입이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당신도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저녁 메뉴 정하듯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정말수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생했다고요? 그게 무슨... 당신 나 때문에 집도 팔고 가게도 접었잖아요. 미안하고 고마워요. 근데 이젠 서로 자유롭게 사는 게... 자유롭게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식집 안다른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봤어요. 정말순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 살리려고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정말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정말순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미안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우리 나이에 이제... 우리 나이요? 우리 나이가 뭐 어때서요? 정말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식집 주인 아줌마가 놀란 듯 이쪽을 봤어요. 정말수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요. 말순 씨, 혼자 계세요.
정말수는 분식집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정말수는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각자 살자고. 내가 당신 살렸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수는 미용실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정말순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처럼 지냈죠. 어느 날 오후 정말순이 빨래를 넣는데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군가 망설이듯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수는 빨래를 내려놓고 대문 쪽으로 갔어요. 대문 밖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른 줄로 보이는 나이였지만 옷차림이 단정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구두, 손에는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혹시 성호 씨 부인이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긴장한 듯 했습니다.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여자는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정말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 예전에 성호 씨랑. 여자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정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순은 모든 걸 알아챘죠. 이 사람이 누구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괜히 찾아왔나 봐요. 여자는 돌아서서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구두 굽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정말수는 그제야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예전에 성호 씨랑. 그날 저녁 박성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정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자를 깎다가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죠.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누가요? 여자요. 베이지색 코트 입은 여자. 박성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신발을 신발장에 넣다가 손이 멈췄어요. 정말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아는 사람이죠? 글쎄요. 글쎄요가 뭐예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박성호는 대답 대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정말수는 부엌칼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구냐고요?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어떤 옛날 사람? 박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리모컨을 소파 위에 던지듯 놓고 천장을 쳐다봤어요.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냥이 어딨어요.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정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박성호는 정말순을 보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죠. 며칠 뒤 그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정말순은 인터폰 화면으로 여자를 확인하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화를 신고 정말순을 따라 거실로 갔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죠. 정말순은 물 한 잔을 내왔습니다. 마실래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임이에요. 올해 72이고요. 성우 씨랑은 40년 전에 알았어요. 정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이라면 박성호랑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아니, 결혼 직전쯤이었죠. 40년 전이요? 네. 당시 저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성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요. 이정임은 물잔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을 꼭 깍지 끼었다가 다시 풀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귀었어요. 정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정임을 바라봤죠. 이정임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난했어요. 집안도 어려웠고 빚도 있었죠. 성호 씨한테 짐이 될까봐 그냥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성호 씨가 저를 찾으려 했지만 저는 숨었죠. 이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정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왜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빚도 다 갚았고 살만해졌어요. 그래서요? 다시 만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말순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이정임은 정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죠. 성호 씨가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완치됐다는 것도 들었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연히 아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정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부인, 저는 가라고요. 이정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정말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날 밤 박성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정말순은 저녁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박성호는 정말순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오늘 또 왔나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40년 전 첫사랑이래요. 가난해서 떠났다가 이제 괜찮아져서 다시 만나고 싶대요.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반대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순은 남편을 쳐다봤죠. 당신도 만나고 싶어요? 대답 좀 해요. 박성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정말순은 벌떡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죠.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살리려고 집까지 팔았는데. 한밤중 정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정말수는 조용히 일어나서 옷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오래된 손수건으로 쌓인 통장 하나가 있었어요. 통장을 꺼내서 펼쳤습니다. 잔액은 2,500만 원이었어요. 집을 팔았을 때 전부 병원비로 쓰지 않고 몰래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땐 혹시나 해서였지. 박성호가 혹시 못 일어나면 혼자라도 살아야 하니까. 장례 비용도 필요할 테니까. 그런 생각으로 몰래 빼둔 돈이었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병원비로 다 쓰자고 할까 봐요. 정말수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남길걸. 통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수건으로 감싸고 옷 사이에 숨겨뒀죠. 박성호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모릅니다. 정말순도 당분간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성호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정말수는 우연히 그걸 봤습니다. 정임. 발신자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정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죠. 이미 연락하고 있었구나. 정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성호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죠. 어디 갔다 오냐고 물으면 산책했다. 동네 형들 만났다고만 했습니다. 정말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박성호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캔맥주 2개가 들어 있었죠. 박성호는 소파에 앉아서 맥주 하나를 땄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 정말순을 쳐다봤어요. 말순 씨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정말순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박성호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이혼이라고요?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각자 사는 게 낫다고. 그게 이혼이란 소리예요? 법적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듯 말했어요. 정말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재개발 보상금도 곧 나올 거예요. 그거 받으면 반씩 나누고. 보상금을 나눠요? 당연하죠. 원래 공동 명의였으니까. 박성호는 맥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어요. 정말수는 남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그리고 건설업 미수금도 있어요. 5년 전에 일했던 현장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곧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재산 정리를 해야 하니까. 정말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당신 살렸어요. 알아요. 집 팔고 가게 접고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그건 고마워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순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그거랑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고맙긴 한데, 이혼은 이혼이다. 그 말이잖아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맥주캔만 만지작거렸죠. 생각해봐요. 우리 나이에 같이 살면 뭐해요? 서로 자유롭게. 자유요? 당신 혼자 자유로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혼자 방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이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며칠 뒤 재개발 조합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석했죠. 재개발 진행 상황과 보상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말순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뒤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합장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보상금 산정 기준, 이주 일정, 분양 신청 절차 같은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늦게 온 사람이 들어왔어요. 정말순은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임이었어요. 이정임은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앞쪽 자리였어요. 정말순과는 몇 줄 떨어진 곳이었죠. 이정임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했습니다. 조합장 말을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정말순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왜 재개발 조합 모임에 나타난 거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조합 임원들이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와 과자가 나왔죠. 이정임은 조합 임원들한테 다가갔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호 집사람이에요. 정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성호 집사람이라고요? 이정임은 웃으면서 임원들과 악수했어요. 성호 씨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아, 그러세요? 박성호 씨 많이 좋아지셨다던데. 네, 다행히 완치 판정 받았어요. 이정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마치 정말 박성호의 부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정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조합 임원 중 한 명이 정말순을 발견했어요. 말순 씨도 오셨네요. 네. 정말순이 대답하자 이정임이 휙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정임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정임을 노려봤죠. 임원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정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정임은 미소를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순은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뒤에서 이정임이 따라왔습니다. 말순 씨, 잠깐만요. 할 말 없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순은 멈춰 섰습니다. 이정임을 돌아봤어요.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저는 그냥 성호 씨 부탁으로 온 거예요. 부탁이요? 성호 씨가 몸이 안 좋으니까 대신 와달라고. 정말순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정임을 지나쳐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서 집으로 걸어갔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는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정말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늘 조합 모임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누가요? 이정임이요. 당신 부인 행세하더라고요.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리모컨을 놓고 일어났어요. 그건 부탁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미안해요. 정말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친 듯이 웃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죠. 박성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사흘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정말수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죠. 빈집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박성호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염도 며칠째 깎지 않은 듯 거칠게 자라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갔어요. 정말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걸 알았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박성호는 안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서랍을 여는 소리, 옷장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멈췄어요. 정말수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안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잠시 후 박성호가 안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통장이었어요. 정말순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 통장이었죠. 정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호는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이 2,500만 원이네요. 집 판 돈 일부가 왜 당신 명의로 돼 있어요? 대답 좀 해요. 정말수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숨긴 거예요. 왜요? 혹시 몰라서요. 박성호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요? 내가 죽을까봐 숨겨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건 배신이잖아요. 정말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배신은 누가 했는데요? 뭐라고요? 당신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나 몰래 다른 여자 만나고 이혼하자고 하고. 박성호는 통장을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통장이 푹신한 쿠션 위로 떨어졌어요. 그거랑 이건 달라요. 이건 재산을 숨긴 거예요. 재산이요? 내가 번 돈이에요. 미용실에서 번 돈도 섞여 있다고요. 그래도 집 판 돈 일부잖아요. 나한테 말했어야죠. 정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말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병원비로 다 쓰자고 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난 불안했어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당신이 혹시 못 일어나면 나 혼자 살아야 하니까. 장례 비용도 필요하고 앞으로 살 돈도 필요하니까. 박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난 정말 불안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성호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이정임이 서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문을 열어줬죠. 이정임이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실내화를 신고 거실로 왔습니다. 정말순과 박성호를 번갈아 보더니 상황을 눈치챈 듯 했어요. 제가 잘못 온 건가요? 아니에요. 들어와요. 박성호가 말했습니다. 이정임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정말수는 고개를 들고 이정임을 쳐다봤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왜 온 거예요? 정말순이 물었어요. 이정임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성호 씨가 불러서요. 불렀어요? 정말수는 박성호를 쳐다봤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뭐가요? 한번 크게 아프고 나면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이정임은 정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호 씨도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새 인생을 살고 싶은 거죠. 정말수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새 인생이요? 당신이랑요? 저도 오래 기다렸어요. 40년을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박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 우리 정말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서로 힘들잖아요. 이혼하고 각자 편하게 살아요. 정말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이 돈도 나누자고요? 반씩요? 당연하죠. 웃기네요. 정말 웃겨요. 정말수는 통장을 꽉 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를 죽였습니다. 거실에서 박성우와 이정임이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참 후 이정임이 돌아간 듯 했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죠. 박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박성호 맞은편에 섰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요? 대답 좀 해요. 박성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 말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정말수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알았어요. 이혼하죠. 정말수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박성우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디 가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정말수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녁 바람이 차가웠어요. 골목길을 걸어서 미용실이 있던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빈 가게였죠. 간판도 내렸고 유리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미용실 의자 2개가 보였습니다. 정말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아직도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 힘없이 내려간 어깨, 지친 눈빛. 정말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난 살리고 싶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난 살리고 싶었고 저 사람은 살아서 떠나고 싶었구나. 정말수는 빈 미용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림자가 보였죠. 정말수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말수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말순 씨, 저 재개발 조합 김 과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되시면 조합 사무실로 좀 와주실 수 있을까요? 서류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무슨 서류요? 재산 관련 서류인데요. 전화로 말씀드리긴 그래서요. 내일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수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산 서류라니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박성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정말수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로 갔습니다. 주민센터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김 과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말수는 의자에 앉았어요. 김 과장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가 나왔죠. 이게 말순 시집 등기부등본인데요. 김 과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정말수는 서류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한자와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저희가 보상금 산정하려고 확인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됐어요. 뭐가요? 집 명의가 일부 말순 씨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정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은 원래 박성우와 공동 명의였어요. 그런데 일부가 내 앞으로 돼 있다고요? 언제요? 5년 전이요. 정확히는 5년 3개월 전이네요. 김 과장이 날짜를 짚어 보여줬어요. 정말수는 그 날짜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3개월 전이라면 박성호가 암 진단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거 모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보세요. 여기 지분 변경 날짜가 나와 있어요. 박성호 씨가 자기 지분 30%를 말순 씨 앞으로 이전했네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보통은 증여 목적이거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죠. 정말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들바들 흔들렸죠. 성호 씨가 내 앞으로 넘긴 거였어?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였어요. 박성호가 갑자기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었죠. 정말수는 왜 가냐고 물었고 박성호는 혹시 모르니까 서류 좀 정리하자고 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박성호는 이건 유언장이고 이건 재산 관련 서류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정말수는 자세히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죠. 그때 박성호 얼굴이 창백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때 날 위해서 그랬던 거였구나. 정말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김 과장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보상금도 그 지분대로 나눠지게 돼요. 그렇군요. 그리고 건설업 미수금도 있던데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과장은 서류 사본을 봉투에 넣어서 건네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세요. 나중에 필요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수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주민센터 밖으로 나와서 벤치에 앉았죠. 서류를 다시 꺼내서 자세히 봤어요. 지분 변경 날짜, 박성호의 도장, 정말순의 도장. 그때 성호 씨는 날 생각했던 거야. 암 진단을 받고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박성호는 정말순을 위해 재산 일부를 넘겨뒀던 거예요. 혹시 자기가 못 일어나면 정말순이라도 살 수 있게요. 정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그땐 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죠. 이 통장이랑 제 명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조회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통장 잔액이 2,500만 원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 지분이 하나 나오네요. 부동산 지분이요? 네, 재개발 예정 구역 주택 30% 지분이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합에서 들은 내용과 일치했어요. 보상금이 나오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책정된다면 30평 기준으로 3억 원이에요. 말순 씨 지분 30%면 9천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9천만 원. 정말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통장에 있는 2,500만 원까지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수는 은행을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솟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난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말순의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조금 더 펴졌고 고개가 조금 더 들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박성호가 거실에서 이정임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순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정말순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임이 어색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정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박성우가 따라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조합 사무실 다녀왔어요. 무슨 일로요? 정말수는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성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진명의 일부가 제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박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5년 전에 당신이 넘긴 거죠? 네.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서 가방을 들었죠. 전화 갈게요. 어디 가요? 산책이요. 정말수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이정임이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정말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문을 닫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정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일주일 후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하얀 벽, 긴 테이블, 딱딱한 의자들. 조정위원이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고 정말순과 박성호는 양쪽에 마주 앉았어요. 이정임은 복도박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조정위원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혼 조정 신청하신 박성호 씨와 정말순 씨 맞으시죠?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혼인 기간이 42년이시네요. 자녀는 두 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박성호가 대답했어요. 정말수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조정위원을 바라봤죠. 재산 분할과 이혼 사유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박성호 씨,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박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순을 슬쩍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요? 네. 오랫동안 살다 보니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순을 쳐다봤어요. 정말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순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박성호는 불안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혼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성호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정위원도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아내 쪽에서 울거나 항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받아들이신다고요? 네. 남편이 원하니까요. 정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림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박성호는 정말순을 빤히 쳐다봤죠. 말순 씨,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조합 사무실에서 받아온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쳤죠. 이 집 지분 30%가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박성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면 제 지분만큼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할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호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해 없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말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조정위원은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럼 재산 분할은 등기부등본대로 하시고 다른 재산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통장은 각자 명의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정말순이 말했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구나 살림살이는요? 필요한 것만 각자 챙기면 돼요. 나머지는 버려도 상관없어요. 정말순의 대답은 깔끔했습니다. 조정위원은 놀란 듯 정말순을 쳐다봤어요. 보통은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두고도 실랑이를 벌이는데 정말순은 너무 쉽게 정리했거든요. 자녀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릅니다. 박성호가 대답했어요. 정말수는 팔짱을 꼈습니다. 곧 알려야죠. 근데 애들은 이미 장성했고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이해할 거예요. 조정위원은 서류에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위자료는 청구 안 하시나요? 정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박성호를 쳐다봤어요. 박성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정말순을 바라봤죠. 위자료요. 정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요? 네.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요. 박성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수는 말을 이었어요. 대신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정말수는 박성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남편을 살렸어요. 집 팔고 가게 접고 밤낮으로 간병했죠. 그런데 남편은 살아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박성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은 아무 말 없이 들었죠. 저는 누군가의 간병인이 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42년을 살면서 저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남편 뒤에서, 아이들 뒤에서, 시부모님 뒤에서. 말순 씨. 박성호가 말을 걸었지만 정말순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고 싶지 않아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은 안경을 벗어서 닦았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혼 받아들일게요. 남편이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저도 자유롭게 살겠어요. 정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정위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벌써 가시게요? 할 말은 다 했어요.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말수는 가방을 들고 조정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앉아있던 이정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수는 이정임을 보고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정임은 불안한 표정이었고 정말수는 담담한 얼굴이었죠. 당신이 원하던 거 얻었네요. 정말순이 말했어요. 이정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거니까. 정말수는 이정임을 지나쳐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법원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정말수는 선글라스를 꺼내서 썼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죠.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화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버스가 왔습니다. 정말수는 버스에 올라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어요. 난 더 이상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니야. 버스는 신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동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휴대폰을 꺼내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작은 가게 매물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1인 미용실. 작은 거면 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정말순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밝아 보였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요. 정말수는 자기 지분인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있던 2,500만 원까지 합쳐서 1억 원이 넘는 돈이 생긴 거였죠. 정말수는 조용히 새 동네로 이사했어요. 역세권 근처, 노인 인구가 많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빈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15평 남짓한 크기였죠.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전에 편의점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나갔어요. 권리금 없이 보증금이랑 월세만 내시면 돼요. 정말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좁았지만 채광이 좋았습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왔죠. 여기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 기구를 샀어요. 의자 2개, 세면대 하나, 거울, 드라이어, 가위 세트. 예전 미용실에서 쓰던 것들보다 훨씬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어요. 말순 미용실이라는 이름 대신 새봄 미용실로 정했죠.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였습니다. 간판이 달리던 날 정말수는 길 건너편에서 한참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1~2명 정도만 왔죠. 하지만 정말수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손님을 기다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80 정도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기 새로 열었어요? 네, 얼마 전에 열었어요. 파마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정말수는 정성껏 파마를 해드렸어요. 머리를 감기고 로션을 바르고 롤을 하나하나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손이 참 부드럽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1예요. 할머니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71라고요? 그 나이에 가게를 새로 여셨어요? 네. 늦었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마가 끝나고 거울을 보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내가 젊어 보이네. 잘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할머니는 돌아가면서 말했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한테 소문낼게요. 그 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정말수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셨죠. 머리를 하면서 이야기도 들어줬습니다. 원장님 얼굴이 좋아 보여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정말수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져 있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한편 박성호는 이정임과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재개발 보상금 중 자기 몫인 70%로 전세를 얻었죠.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이정임이 밥을 해주고 둘이 함께 산책도 했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정임은 박성호가 집안일을 안 한다고 불평했어요. 박성호는 이정임이 너무 간섭한다고 화를 냈죠. 내가 뭘 해도 잔소리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설거지 정도는 하셔야죠. 난 평생 안 했어요. 말순 씨가 다 해줬으니까 그렇죠. 박성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임은 한숨을 쉬었어요.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럴 줄 몰랐어요.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작은 일로 싸우고 큰 일로도 싸웠어요. 결국 석 달 만에 이정임이 집을 나갔습니다. 성호 씨, 미안해요. 저는 못 살겠어요. 그래요. 박성호는 혼자 남았어요. 좁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암은 나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박성호는 우연히 정말순의 미용실을 발견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새봄 미용실 간판이 보였던 거예요. 박성호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미용실 앞까지 걸어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정말순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머리를 말고 있었죠. 정말순은 웃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박성호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순의 얼굴은 밝았고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어요. 예전 미용실에서 일하던 모습 그대로였죠. 박성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미용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성호는 휴대폰을 꺼내서 정말순 번호를 찾았어요.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죠.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 한편 정말순은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용실 근처에 얻은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면서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죠.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또렷했어요. 정말순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살렸어. 그 사람을.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를 살릴 차례야. 정말순은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할 일들을 생각했죠. 오전 10시 파마 예약, 오후 2시 커트 예약. 내일도 손님이 올 거야. 나를 찾아서. 정말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어요. 며칠 후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뭔가 평화로워 보여요. 정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손님을 의자에 앉히고 가운을 둘러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정말순의 얼굴은 환했어요. 사랑은 희생이었습니다. 42년 동안 정말순은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죠. 집을 팔고 가게를 접고 밤낮으로 간병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서 있지 않기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한 거였죠. 정말순은 가위를 들었습니다. 손님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한 올 한 올 정성껏.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봄 미용실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되찾았던 경험이 있나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순간 말이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사랑은 희생이었지만 인생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